안녕하세요, 마이 에이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느덧 파충류 샵을 운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창업을 하는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해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파충류 샵을 오픈하고 1년 동안 겪으며 생각해본 파충류 샵 창업의 장단점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크레스게코의 어마어마한 인기와 파충류 재테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파충류에 입문하셨습니다. 파충류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나올 얘기들은 딱 1년 차의 견해입니다. 저도 2, 3년 차까지 지나게 되면은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새내기 파충류샵 사장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1. 다양한 파충류를 키울 수 있다. 1번 장점은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개인 사육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사육에 제약이 많았던 친구들을 제가 원하는 곳에서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이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취미생활을 겸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코드샵을 차리거나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전문샵을 하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취미생활이 생업이 되는 순간 꽤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취미는 취미대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2번입니다. 수익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장점은 명확히 장점과 단점이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단점 부분에서 하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타업종 대비 마진율이 좋은 편이고 이는 파충류의 특성상 자체 번식이 가능한 개체들이 꽤 많기 때문에 부모 개체 및 베이비 축양 시간을 제외하고도 마진율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장점 3번입니다.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파충류 샵을 운영하는 사장이기 이전에 저 또한 파충류를 좋아해서 사육하고 번식하는 한 명의 사육자입니다. 저희 샵에 방문하셔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취미를 공유하게 되고 저와 같은 파충류 애호가가 된다는 게 참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장점 4. 초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파충류 샵을 운영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한다고 하면 파충류 샵은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만의 색이 있는 파충류 샵을 운영하시고 싶으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단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각보다 높은 노동 강도. 저는 샵을 오픈하고 6개월 정도 혼자 일을 했습니다. 처음 1, 2개월간은 나쁘지 않았지만 생물이 점점 늘어나고 베이비였던 애들이 성장을 하면서 먹는 양과 배출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 관리에 드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응대를 해드리고 개체에게 밥을 주게 되면 11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1, 2시에 퇴근을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부터 관리가 점점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원분을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결한 환경, 깔끔한 매장, 냄새가 나지 않는 매장,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꽤 무리가 있더라고요. 생각하셔야 할 건 파충류 샵은 머리를 써야 하는 사무직과는 거리가 조금 멀습니다. 광고를 하시거나 본인만의 마케팅을 하실 때는 머리가 꽤 중요하지만 어쨌든 몸을 써야 하는 일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점 2번. 많은 고정 지출. 다른 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파충류 샵은 생각보다 높은 고정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샵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먹이값으로 대략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적당한 실온을 유지하는 파충류 샵은 1년 내내 냉온풍기가 꺼지는 일이 없죠. 전기세로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매장이 크게 되면 150에서 200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직원 급여, 또 직원을 쓰려면 급여를 드려야겠죠. 아르바이트를 쓰시게 되면은 50에서 크게는 직원까지는 2, 300까지 다양한 급여를 측정을 합니다. 또 샵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한 달에 2, 30만원 정도 잡습니다. 청소하는 용품도 필요하고요. 물티슈, 각종 생각보다 들어가는 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샵에 필요한
필요한 물품, 뭐 판매하는 물품도 팔리면 또 사오고 해야 되니까 이런 사입 비용, 매입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많이 듭니다. 샵에 필요한 물품을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이상을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뭐 100만 원 이상, 딱 여기까지. 제가 샵을 위해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적을 때는 5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지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빠진 거는 파충류 뭐 수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장에 뭐 새로운 생물들을 들이고 싶다, 아니면 다른 매장에 있는 뭐 애들을 사오고 싶다, 이런 경우는 다 뺀 겁니다. 다 자체 번식을 한다는 전제로 이 정도 지출인 거예요. 딴 데서 사오거나 하면은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죠. 보험비, 뭐 핸드폰 요금, 이런 비용들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은 겁니다. 물론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퇴근할 때 에어컨을 끄거나 먹이를 좀 덜 주거나 청소를 조금 덜 하거나 힘들어도 혼자 하거나 하는 방법들로 주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나름 파충류 샵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충류는 어쨌든 공급이 많은 만큼 소비자가 제 샵에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고 애들이 통통하고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 3번, 파충류 샵은 서비스업이다. 집 혹은 사육방에서 파충류를 키우는 것과는 다르게 파충류 샵은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른 애로사항 등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물품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닌 생물을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솔직히 숫기가 없고 응대 자신이 없다면 그걸 잘하는 직원을 꼭 써야 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직업상 소비자와의 상담을 해야 하는 일을 약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처하기 쉽지 않은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보면 물품을 구매하시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시다가 집에 비슷한 게 있다며 환불해달라는 손님, 혹은 분양을 받으시고 몇 달 뒤에 갑자기 폐사 소식과 함께 환불을 요구하시는 손님, 혹은 매장 내에서 몇십 분 동안을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애기 손님, 혹은 사육장에서 파충류를 보여드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님, 정말 크게 지르십니다. 그리고 유기가 있죠.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만 예시를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들이 큰 언쟁 없이 조용히 마무리시키는 것은 꽤 굉장한 스트레스를 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베이직한 유형입니다. 더 심한 유형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다른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번 방문하시고 불만이 있으셨던 고객분들은 재방문하시는 건 사실상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꽤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 워라밸입니다. 이건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똑같이 경험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변동적입니다. 저희 매장의 경우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매주 평일 하루를 쉬거나 무휴를 할 때가 정말 많죠.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일도 즐거웠고 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몸만 쓰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정해진 일과와 파충류 밥주기 시간이 돌아오고 퇴근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 혹은 가족들과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술을 한잔 하게 되면 다음날 일에 지장이 되게 되고, 만약에 직원이 없는 상태라면 제가 없을 때는 샵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봤던 케이스는 생각보다 정해진 시간에 오픈을 하지 않는 샵이 꽤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그냥 영업 중이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손님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영업 중인 게 맞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대부분 뭐 영업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을 열지 않은 샵이 많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저의 경우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손님이었으면 저는 그런 데 가서 절대 영원히 다시 한 번도 절대 가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싫어하는 거면 손님도 싫어하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오픈과 마감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많아서 연중무휴를 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매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솔직히 이런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라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뭐 연말, 주말, 휴일, 공휴일 못 쉬는 거죠. 그때가 대목입니다. 대목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폐사입니다.
파충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생물의 폐사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던 친구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큰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폐사를 하게 되면 사업상 손해가 누적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생물업이다 보니까 와서 바로 죽는 친구들도 있고 수입이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죽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수입 개체나 야생 개체들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환불을 해달라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분양하기 위해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폐사하게 되면 100만 원을 그냥 손실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런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종들이 대부분 수입으로 들어오거나 WC 야생 개체들이 많아요. 야생 개체가 많기 때문에 대략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그냥 이렇게 폐사를 하게 돼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색 있는 샵도 이런 점들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단점 6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솔직히 현재 한국의 주류종이라고 하면 저는 크레스티드 게코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종들은 솔직히 다 비주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워낙 튼튼하고 잘 안 죽는 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파충류 샵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지역마다 파충류 샵이 다 있고 하다못해 2kg, 3kg, 5kg 사이에 파충류 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샵을 찾아와야 하는 이유, 우리 샵이 오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색다른 종들을 번식하거나 사육하시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냥 대중적인 종들만 가지고 이제 파충류샵을 영위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납테일 게코, 토끼 게코 등 다양한 종을 오히려 더 선호해요. 제가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밥 주는 것도 재밌고 그냥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번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번식이 잘 되고 죽지 않고 애기 때 밥도 잘 먹고 이런 면들인데 솔직히 제 기준에서 크레스티드 게코, 레오파드 게코 제외하고 번식이 엄청 쉬운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탈락 개체도 있고 알에서 죽거나 번식이 안 되거나 무정란을 낳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토끼 게코 같은 경우에는 한 10몇 쌍을 합쳐놔도 많이 나야 한 4쌍, 5쌍 정도가 산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죽는 친구들도 꽤 있고 무정란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색 있는 이런 거는 좋지만 그에 따른 위험 부담과 생각보다 수익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단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파충류샵 창업을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직장 생활을 했을 때랑 파충류샵을 했을 때랑 만족도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족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이 불안감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파충류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데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제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파충류샵을 오픈하고 싶다 아니면 20대 초반인데 파충류샵을 오픈하고 싶은데 창업 비용이 얼마냐 이런 거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퀄리티, 어떤 사이즈, 어떤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창업 비용이 나눠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요, 200만 원이 들어요, 300만 원이 들어요. 적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택하냐에 따라 창업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지만 나름 1년 동안 파충류샵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사정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1년 전에 저는 굉장히 꿈이 크고 휴저하고 뭔가 원하는 게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누구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양함으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1년 전에 저는 남들과 다름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던 그냥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도 전 어떤 일을 하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에 있든 파이팅 하신다면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온 이야기 말고도 다른 점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연락 주지 마세요. 영업 비밀입니다. 매장 1주년 기념 50% 할인 행사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심 속 도마뱀 파충류샵 마이 에이지였습니다.